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공부할 거리가 있어서 또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음, 주말인데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마트에 가서 뭐 이것저것 이제 먹을 거리들을 좀 사왔었는데, 그러면서 걸어 다니면서 이제 계속 카톡을 읽고 있었는데,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자, 근데 질문 주신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좀 살펴볼게요. 저희 목요일 날 검색기에 뜬 종목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SBI 인베스트먼트가 있었는데, 이 종목을 거래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손절이 나왔다. 네. 나올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소액으로 연습하시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으시지만, 자, 정말 간단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알려드렸던 거를 꼭 보셨어야 해요. 120일, 6개월간에 거래된 차트를 두고 매집봉이 발생을 하면은 그 종가의 선을 그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간단한 겁니다. 1395원.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위로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매물대예요. 매물대는 뭐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을 때 그것을 방해하는 악성 대기 매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죠, 그쵸? 저희 회원님들 대부분이 원풍물산을 공략하셨어요. 원풍물산 대부분이 원풍물산은 같은 120일 거래 기간 동안에 보시면은 위에 물량이 없습니다. 그쵸?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랑 어 어딨어? SBI. 네.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 이것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셨더라도 아마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알았잖아요. 그쵸? 확실하게 한번 틀리셨다면은 수긍을 하고 다음에 이런 거 안 하면 돼요. 실력이 늘고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 그리고 제발 소액으로 하셨길 바래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될 때까지 모의 투자, 소액 이것만 그냥 계속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릴 게 네. 이분 누군지 다 아시죠? 그쵸? 예, 같은 방에 올라와 있었으니까 보셨을 텐데 여자분이시더라고요. 네, 여자분께서 생각보다 매매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2달 정도 이제 제가 1월 달에 알려드린 거를 가지고 이제 2달 정도 계속 모의 투자를 해보고 계시는데 이지웰 페어가 물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실현 손익을 보니까 55,000원 버셨네요. 그쵸?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실계좌로도 분명히 운용이 가능합니다. 자, 가능 수량을 보니까 0이에요. 매도를 이제 걸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 12,700원에서 사셨어요. 자, 볼까요? 이지웰 페어. 자, 이 종목은 이때 떴네요. 검색기에. 예, 이때 떴겠네요. 저희 검색기에 뜨는 종목의 개수가 그리 많지 않아요. 금방 골라낼 수 있습니다. 10개 넘게 뜨는 일이 많이 없어요. 장이 정말 좋지 않으면은 10개 넘게 뜨는 일도 많이 없고 자, 일단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종가상의 선을 그어봤을 때 120일 120일 거래일 동안에 아무래도 대기 물량은 없지만 이렇게 많이 오르면은 이익 실현 욕구가 막 증가하게 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 매도 물량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검색기에 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겠죠? 자, 그 다음에 분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미리 계산을 해놨었는데 말을 빨리 하려고 그 최저 가격이
12,65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최저 가격이. 그럼 저희는 12,650원을 기준으로 이제 사면 되는데 12,700원에 사셨어요. 뭐 적절하게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회원님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반등이 나왔어요. 3.5%. 제가 2% 수익률 보이면 그냥 무조건 팔라고 말씀드렸죠. 예, 미리 매도를 걸어 놓거나.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까지 끌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 마지막 거래일까지 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날 못 파신 겁니다. 안 파신 거예요. 팔릴 수 있었는데 팔지 못한 거예요. 결론은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하셨으면 이거는 무조건 팔았습니다. 자, 아침 9시 땡 하고 얼마 뒤에 수익권을 분명히 줬어요. 손절가 터치 안 하고요. 그쵸? 손절가 터치 안 하고 수익권을 분명히 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만 부지런했다면은 네, 아쉬운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 거고, 여기 찍혀있던 그 모의 계좌 있죠? 너무 성실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모의 계좌의 실현 손익이 더 늘어나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근데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부끄럽다면서 보여주셨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고 제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소소한 수익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업 투자자도 가능성이 있어요. 열심히만 하세요. 제대로 무수히 반복하면서 아시겠죠?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옆에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해마루 푸드 서비스.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분께서. 자,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도록 할 텐데 강의 내용이 점점 막 길어지는 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짧고 굵게 많이 반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장 보고 와가지고 계속 이걸 적었어요.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두루룩 적어봤습니다. 이걸 보시고 네, 이거는 따로 또 이제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또 보시기 편할 거예요. 영상은 다운받으면은 이제 화질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낼 수 있는 용량도 좀 한계는 있는데 PC로 받으시면 괜찮아요. 자, 해마루 푸드 서비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맘스터치 회사예요. 맘스터치 회사는 이제 햄버거, 그 중에서도 이제 치킨버거죠. 그리고 뭐 치킨 이렇게 위주로 팝니다. 저희 건너편에 제가 있는 사무실 건너편에 맘스터치가 있어요. 거기 사장님이 26살이에요. 정말 젊으신 분인데 저는 거기 있는 딥 치즈버거를 매우 좋아해서 간혹가다 사 먹습니다. 정말 맛있어 하는 제가 좋아하는 치킨이에요. 자, 기술적 분석 보도록 하죠. 매물대 확인 이거 이제부터 항상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도 할 테니까 항상 해주셔야 돼요. 검색기에 뜬 날짜에 종가 2,460원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2,460원 네, 선을 그어보니까 자, 분석 거래일은 6개월 정도를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매물대가 이렇게 있네요. 없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쵸? 자, 원품물산은 없었어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엄청 좋았죠. 이 친구의 거래대금은 볼까요? 84억. 저희들이 모두 들어갔다 나오기에는 약간 좀 그렇죠. 자, 그냥 개인 매매 하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그 매물대가 있다는 거는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되게 괜찮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그 책 보고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멜팅 프라이스, 그러니까 가격을 녹이는 작업이 있어요. 녹이는 작업. 어떤 매물대가 있는데 그 매물대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한 번에 뚫을 수는 없고 거기에 있는 그 가격대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계속 조금씩 소화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돌파할 수 있게 돼요. 더 적은 힘으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혹시나 모르셨다면 알고 계세요? 대부분 아실 텐데. 그러면 그게 차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자,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자 하는 노력, 거래량을 살짝 보여주면서 돌파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여기서 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돌파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나아가서 바닥은 상승 중이더라.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가격을 매물대를요 녹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게다가 저희 검색기에 뜬 날짜에는 종가가 매물대에 최대한 밀착시켜 놓은 상태예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마루 푸드 서비스가 이전 매물대를 돌파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종가를 붙인 것까지 거래량을 띄워서 이것까지 이제 눈에 관찰이 되셨다면은 그냥 매물대가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매물대의 벽을 일부 녹여냈기 때문에, 그리고 종가까지 거기에 최대한 갖다 붙였다. 어떤 의지가 확실히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아까 봤었던 그쵸? SBI 이 녀석에 비하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이 녀석은 너무 심했어요. 아직 녹인 적도 없고, 예. 이제 한번 붙어봤는데 금방 밀려버렸죠. 이 녀석에 비하면은 해마루 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노력을 해왔다. 예. 좋은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본다면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기술적인 분석은 사실 이게 전부 다예요. 딱히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해마루 푸드 서비스를 사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수익이 난 게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거래대금도 되게 적었어요. 나중에 매매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다른 요인이 있다면은 그거는 어디에서 왔을까? 라는 질문에 이제 답해 본다면 그거는 시장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의 테마가 뭐 얼마 전부터 남북 경협, 그리고 한참 동안 이어졌던 제약바이오, 네, 이런 쪽으로 많이 몰려 있었죠. 근데 테마는 그렇게 커다란 대장 테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테마들도 곳곳에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대장 테마가 수그러들고 나서 작았던 테마가 커지는 경우도 있고 전혀 다른 또 예전에 잊혀졌던 새로운 테마가 다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그 과정 중에 나타났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장 상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매우 이제 간략하게만 해놨기 때문에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한번 주장해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 분석 미리 다 써놓으니까 너무 편하네요. 국내 상황을 보는 거죠. 육계 농장 상황, 지금 현재 닭고기 값이 매우 싸죠. 공급 과잉이에요. 자, 그런 이제 루팅을 한번 살펴보면은 회전율이 높은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어린 송아지를 키워서 저희가 이제 식용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커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길어요. 그렇죠? 근데 닭은 그에 비해서 병아리가 닭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가량 소요가 된대요. 회전율이 엄청나게 빠른 거죠. 또 소는 넓어야 돼요. 넓어야 돼요. 하지만 닭은 개체 하나하나가 매우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넓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모로 회전율이 높은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공급 과잉이 된 배경이 있어요. 저희가 7월 달에 작년 7월이죠. 8월부터 7, 8월 달에 살충제 계란 파동이 있었어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지방 정부에서 각 이제 그 닭을 그러니까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했어요. 뭐 필요한 물건을 수입도 했었고요. 그 지원 정책으로 공급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공급량을 메우기 위한 액션이 취해진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저희가 경제 이론을 보면은 시장의 자기 치유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 대표적인 걸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죠. 그쵸? 자, 시장의 자기 치유 특성 때문에 이건 당연히 예견될 수 있었던 부분이죠. 공급량이 증가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닭이 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그 지원 정책 이후에 지금 시점을 보면은 그 물량이 쏟아져 나올 시기가 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번에는 테마가 크게 안 됐는데 옛날에는 이런 조류독감 테마가 정말 강했어요. 네, 뭐 단타쟁이들이 뭐 많이 달려들 수 있었던 네, 그런 조류독감 테마가 있었는데 올 겨울에도 있었지만 그냥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됐다. 그렇죠? 자,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수요가 위축이 되었다.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많죠. 자기 자녀에게 먹이는, 자기 가족에게 먹이는 음식이 깨끗하고 안전하길 바랄 겁니다. 근데 이런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닭고기를 조금 멀리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시하고 먹는 편인데 멀리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요 위축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과잉이 되는 거고 닭고기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맘스터치는 대부분 치킨버거를 팔잖아요. 치킨하고. 원재료비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기업에게 유리한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만 접근하게 되면은 다른 걸 못 읽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막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의심은 항상 필요해요. 자, 이런 상황도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 저희 이번에 정말 큰 이슈였죠. 인건비 상승. 이거는 비용이 증가하게 돼요. 인건비가 상승한다는 거는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거는 기업에게 유리한가라고 물어보았을 때 좀 이렇게 좋은 대답을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자, 무인 기기 활용의 증가. 저는 이거를 실제로 이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본 적은 없는데 서울에는 있대요. 분당에 있는데 분당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모 떡볶이집이 이 무인기기를 쓰는 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주문을 받는 거는 무인기기가 받아요. 이게 이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영향이 될 수 있겠죠. 자, 배달 대행 업체의 성행, 교촌치킨 배달료 부과. 이게 전부 다 인건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육개 가격은 하락했는데 교촌치킨 같은 경우에는 배달료를 별도로 이제 부과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뜬 뉴스죠. 이것만 본다 하면은 인건비 상승에 대한 그 영향이 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육개 공급 과잉에 따른 원재료비 감소 때문에 어떤 수익성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기도 힘든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배달 대행 업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주문량이 예를 들어 많아요. 계속 많으면 좋은데 시간대별로 이제 이게 피크 타임이라는 게 존재한대요.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가 이제 치킨집인데 피크 타임이 항상 존재한다. 그렇다고 그 라이더들 있죠. 알바생들을 계속 비용을 줘가면서 대기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인건비가 크니까. 그래서 요즘에 배달 대행 업체들이 매우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인건비 상승은 원가 상승인 거고, 그쵸? 비용이 올라갔으니까 생산 원가가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기업에게 유리한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 좋은 대답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인 겁니다. 자, 육계 가격은 하락하였지만 인건비의 증가로 수익성 기대감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해마루 푸드 서비스가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 눈은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은 바로 국외로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외로 돌려볼 필요가 있었던 그 동기가 있겠죠. 차트 쪽을 한번 볼게요. 영문을 보시면은 0919번입니다. 자, 해마루 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기업 개요에 관계사 현황이라고 있는데 한 개의 관계사가 있대요. 보니까 맘스터치 베트남, 네, 이런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계속 내용 이어서 볼게요. 포스트 차이나, 탈중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 중국의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몇 개 안 팔리는 것 같아도 거기에서 팔면은 너무 많이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리스크 규모 또한 큽니다. 자, 그래서 있었던 일이죠. 사드 보복.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드 보복이 있고 난 다음에 롯데마트가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죠. 롯데마트 불매운동.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중국에 진출하게 된 계기가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계기로 살펴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는 이걸 안 봤는데 이것 때문에 증시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것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밥통 관련주까지 올랐어요. 치킨, 맥주, 화장품, 성형. 성형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우리나라 성형외과 원장이 중국어를 한마디를 못해도 통역가라고 하죠. 통역가를 붙여서라도 중국에서 방송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그 어떤 성형 시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 인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원정 성형을 오기도 한답니다. 자, 관광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주가 상승을 많이 견인했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어떤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냐면은 저희가 BX라고 이거를 그 마케팅 관련된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브랜드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별그대가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국가 이미지가 상승하게 되고 그 기업이 이제 중국으로 수출할 때라든가 진출을 할 때 그 수익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원동력을 살펴보면은 한류가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엔터 관련주들도 함께 볼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제 정세가 좀 안 좋게 흘러가면서 저희는 이런 것 때문에 좀 북한을 탓하기도 하죠. 자, 안 좋게 흘러가면서 롯데마트가 좀 많이 곤욕을 치렀어요. 롯데마트뿐만이 아니죠.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 당시에 뭐 예를 들어 아가방 컴퍼니, 네,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아가방 컴퍼니 제품이 팔린대요.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사드 보복 때문에 주가가 많이 다시 가라앉았던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자, 그와 똑같은 형태가 또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남방 국가로의 진출, 동남아시아죠. 정부 정책으로 해외 시장 의존도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높으신 분들이 한번 순방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악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친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그게 곧 뭐라고요? 브랜드 경험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이죠. 국가 이미지가 상승하게 되고 그곳에 진출하는 기업의 효과 또한 극대화될 수 있다. 자, 근데 최근에 이런 재밌는 것도 있었습니다. 별그대처럼 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였나요? 네, 그런 그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서 베트남 쌀국수집이 등장을 해요. 한식집이 등장할 수도 있고 스시집이 등장할 수도 있고 중국집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베트남 쌀국수집이 등장했을까요? 저는 이것 또한 브랜드 경험을 노출시키기 위해 문화 전파를 위한 노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좀 과하게 해석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추세라는 거죠. 그 또한 엔터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문화가 먼저 전파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나라의 수장끼리 친해졌다면은 이제 문화가 파고들어야 돼요. 그 드라마에 나왔던 베트남 쌀국수집은 그 베트남과 소통하기 위한 같은 주파수를 내보낸 거예요. 그렇게 공감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의 여러 상품에 대한, 여러 기업들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죠. 자, 롯데마트 또한 베트남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 커다란 대기업도 베트남에 진출을 한대요. 맘스터치 또한 아까 보셨겠지만 이렇게 맘스터치 베트남이라는 관계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 정도 찾아보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매매에 어떤 소신과 자신감을 부여하고 싶다면은 이러한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고 공부해보는 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또 하다 보면 재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매 기법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꼭 이러한 흐름들을 한 번씩 읽어보려고 해주세요. 자, 그 흐름을 먼저 읽은 사람들은 이 아래에서 샀겠죠. 먼저 읽은 사람들은. 언제 슈팅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진출의 필요성은 사드 보복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이미 나왔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먼 추세에서 공략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어요. 이런 자리라든가, 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자리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 천장의 돌파도, 저희 금요일날 있었던 이 천장의 돌파도 그 힘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박스권에, 천장에 매물대를 소화하려고 했던 이 노력도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이 받쳐졌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기법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기법은 그냥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알려드리니까 계산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쵸? 눈으로 찾는 게 조금씩 달라서 그럴 뿐이지 최저가는 똑같이 나오잖아요. 기법은 별게 없어요. 다만 거기에 매매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기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내의 어떤 시장 상황, 국외의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랬을 때 더 큰 확률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톡방에다가 그림 파일로든 어떻게든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놓고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종목을 만약에 이제 매수가를 결정을 하셨다면은 2,445원이 최저가가 나왔겠네요. 2,445원. 그 위로 주고 사시는 거는 자유예요. 최대한 가까이 잡으세요. 하지만 저희는
최저가가 2,445원을 기준으로 아마 다들 똑같이 나오셨을 겁니다. 제대로 하셨다면은. 그럼 다음날 체결이 되고 손절가 안 오고 반등이 분명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이거 많이 나왔네. 자, 수익 폭이 최대로 보면 6%까지 나올 수도 있었겠어요. 분할 매도 구간도 충분히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 매매에 대한 가치와 신뢰도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기술적인 것만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매매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는 데는 기술적인 측면만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신뢰도를 부여하고 매매를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거는 매매의 안정감에 있어서도 정말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바탕을 고려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은 매매가 좀 익숙해지시고 난 이후에는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세요. 요즘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 회사는 뭐로 먹고 사는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확률이 정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종목 선택에 있어서 정확한 분석은 없다.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은 상황들을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냥 매매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따로 또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그냥 다운받아서 보시면은요, 그 뷰어가 있어요. 뷰어. 한글 뷰어가 있는데 그걸로 보시면은 그냥 볼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도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이제 한 번씩 보시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다고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이게 영향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해마루 푸드 서비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 결과에 영향을 준 게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또 찾아볼 수도 있어요. 찾아보는 노력을 통해서 그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이해해 보시면은 매매가 더 재밌고 더 즐거울 겁니다. 확률도 높아지고요. 그 확률은 곧 저희에게 수익금으로 가져다 주죠. 정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